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혼조세를 좀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습니다. 0.25%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는데요. 수급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여전히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에서는 외국인 쪽에서 매수보다는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거래소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여전히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함께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들 쪽만 일단 코스닥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조금 나옵니다. 그죠?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150억 정도 매수 우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 일단 이 현물에서는 매도세가 좀 줄어들어야 되고, 선물에서는 환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지만 이 좀 더 반등에 대한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매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연기금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거래소 시장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크게 매도를 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 오전장이지만 코스닥 시장의 양대 주축이죠.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각각 170억, 100억대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후장까지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비아트론을 매수하셨어요. 12,5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AMOLED 장비주죠. 일단 테라세미콘도 나름대로 이제 바닥권역을 탈피를 해주고 있고, SFA도 뭐 바닥을 좀 다져주는 모습들. 덕산하이메탈이 조금 안 좋고, 톱텍, 그 다음에 테라세미콘, 비아트론, ICD는 완전 탈락, SNU 탈락, AP 시스템도 낙폭과됐다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비아트론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다시 한번 박스권역으로 회귀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지금 거의 뭐 박스 하단권역까지 밀려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한 11,0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을 좀 잠깐 볼까요? 실적을 보시게 된다라면 3분기 때는 한 29억 정도 예상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이 내년도 시장에서는 조금 좋아질 것으로, 업황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네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뭐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그죠? 전날 매도가 좀 나와줬는데 그 물량은 뭐 외국인 쪽에서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크게 수급적인 부분들은 꼬여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11,000원짜리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000원짜리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2,000원짜리대, 12,5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11,000원짜리대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13,000원, 거의 이제 12,000원 중반대에서 13,000원 정도 때 오게 된다라면 일단 한 번쯤은 좀 덜어주시는 전략,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하이트 진로예요. 하이트 진로가 24,850원. 비중이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하이트 진로 한번 볼게요. 자, 하이트 진로를 보게 되면 24,8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매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매수하셨나요? 아니면은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나요? 자, 보게 되면
N자형 상승으로 목표치가 도달을 했어요. 도달했으니까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고, 하루 이틀 정도 좀 조정을 받을 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이 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낙폭과대형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거든요. 일단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도 한 주 후반 정도 때까지는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들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고점 자리대 뭐 26,000원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뭐 팔아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지금 한 차례는 눌림목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 좀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정폭이 깊게 보여게 된다면 24,000원 이하권역에서 24,000원에서 23,000원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은 좀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단가를 낮추시는 대신에 목표가는 크게 잡지 마시고 정고점권역인 한 25,000원대 후반에서 26,000원 정도 때 요 자리대를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KT 서브마린이에요. 6,200원. 비중이 25%를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KT 서브마린 한번 볼게요. 종목 상담을 좀 해드렸을 때 5,000원대에서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한 6,000원을 기준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5,500원대 중반권역까지도 눌렸고요. 그런데 다시 반등이란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일단은 끊어줘야 될 자리대가 정고점 자리대예요. 일단 잠깐 한번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그죠?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KT 서브마린 같은 경우는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부담스러운 부분들은 신용이에요. 신용이 꽉 찼네요. 5.35%. 시정이 꽉 찬 부분들이 조금 이 아쉬운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한 차례 크게 상승을 해주고 나서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61선 기준으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61선 자리대가 하향하게 된다라면 이 자리대가 한 5,400원 정도 자리대가 되겠죠? 그 자리대가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예요. 깨지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이 하단권역, 즉 5,000원이 깨지는 그런 자리대로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 6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일단 목표가로는 1차적으로 뭐 정고점 자리대 한 6,500원, 그리고 2차는 한 7,5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 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가 되지 않고서 조정을 받는 모습들은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고, 일단 추세적으로 뭐 61선 깨지지 않는다면 좀 들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바른전자를 매수하셨어요. 1,055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바른전자 한번 볼게요. 1,055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왜 매수하셨을까요? 이 종목? 어제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어제 오늘 매수하신 게 아닌 낙폭과대 때문에 올라갔다, 매수를 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실적을 한번 보자고요. 실제 보게 되면 22억 정도를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꽤나 높네요, 일단. 뭔가, 딱히 볼만한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손실 얼마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매도하고 다른 종목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매도하고 다른 종목 보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비커스네요. 7,57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유비커스 한번 볼게요. 7,570원 자리대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점 자리대가 깨졌어요. 저점 자리대가 깨졌다는 얘기는 일단은 정말 크게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빠진다라면 적어도 6,5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가가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1선을 기준해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목. 그죠? 그럼 11선, 5일선 넘어가고 11선 이 사이대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는데, 이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그냥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 빠지게 되면 6,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파루네요. 4,02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파루를 좀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까지 좀 진행을 했어요. 이거는 뭐 실적이 좋아서 움직인다라고 좀 보다는 그냥 뭐 이슈나 재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라가지 않나 싶습니다. 뭐 조류독감에 대한 얘기라든가 이런저런 얘기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실적이 뭐 그다지 뭐 좋은 부분들은 일단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상증자까지 지금 진행을 했었고 단기적인 이 차트에 대한 흐름들인데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전고점 자리대에서 매수를 일단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차트를 보면 조금 냄새가 나긴 나요, 지금. 이거는 기술적인 흐름들,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4,020원이면 지금 고점에 따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 일단 3,600원 자리대. 3,600원 자리대 이탈하게 되면 일단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움직이게 된다라면 아마 전고점 넘어서는 돌파 시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한 5,000원 정도? 한 4,700원에서 5,000원 정도 좀 보시고 대응하시고요. 이거는 뭐 실적이 좋아서 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냥 기술적 분석을 놓고 봤을 때는 나름 이게 한 번쯤은 쳐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한스 바이오메드. 한스바이오메드요. 네. 네, 매수가격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8,900원에 50%입니다. 18,900원에 50%. 언제 매수하셨나요? 이 종목을? 9월 4, 5일이요? 9월 24일 정도? 예. 장대 양봉 그릴 때 들어가셨나요, 혹시? 아니, 방송 보고에, 네. 고점에서 그거 하면 뭐 다시 뭐 올라갈 수 있겠다는 그런 방송을 듣고, 네. 그렇게 매수했습니다. 그냥 오로지 방송 보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현재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일단 한스바이오메드는 성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지금 시장이 좀 좋지가 않죠? 예. 시장이 좋지 않은 부분들 때문에 약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걸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셨나요? 좀 중기적으로 접근하셨나요? 아니, 중기적으로 해. 중기적으로 접근하셨어요. 근데 비중이 조금 크셔가지고, 좀 흔들릴 수도 있어 보여요, 보니까, 심리가. 예. 2만원짜리 때는 아마 신고가는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한스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2만 1,000원대 요 자리 때는 넘어갈 거예요, 아마도.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뭐 최근에 뉴스가 뭐 기사거리가 나오고 있는 게 뭐 중국 시장 쪽에서도 올해 연내에 뼈이식제 같은 경우 승인을 좀 받을 수가 있고 페이스리프팅 같은 경우 일본 시장에서 나름대로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선진 시장 쪽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흥 시장인 중국 쪽에 흐름들도 일단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슴 보형물 시장도 나름대로 이게 충분히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유 있게 좀 보시게 된다라면 충분히 좀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길 거예요. 그 변동성만 챙기게 된다라면 충분히 수익으로 좀 돌아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냥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많이 빠지게 된다라면 한 16,000원 정도 때까지도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네. 네, 16,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 자리 때까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50% 비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략을, 일단 만약에 한 16,000원짜리 때, 17,000원이 한번 깨지는 흐름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전개가 된다라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네? 만약에 올라간다면요. 네. 고점 가격까지는 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고점 돌파하기 때까지는 글쎄요. 지금 올해 안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좀 여유 있게 좀 하시는 분이 언제 올라갈까라는 걸 벌써부터 고민을 하고 그러세요. 아니, 매수를 그걸 하면 내가 추가 매수 좀 더 하려고요.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요? 예. 50% 집중 투자를 하시겠다?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지는 마시고 조정시에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예.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21,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25,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자, 문자 상담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차바이오텍을 매수를 하셨어요. 1,600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차바이오텍 한번 볼게요. 차바이오텍. 하나가 빠졌어요. 2개가 빠졌어요. 3개가 빠졌어요. 반등이 나올 만한 부분들이 됐고, 일단은 하방 경직으로 보일 자리대까지, 언저리대까지는 빠졌습니다. 뭐 이거 보유하셔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보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1, 2분기 적자예요. 그죠? 적자니까 안 나오는데,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421억이랍니다. 개뿔. 3분기, 4분기 그럼 200억 넘게 거의 뭐 420억 정도 하려면 한 3분기와 4분기 때 500억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신뢰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기술적 반등이 좀 나아질 겁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그나마 지금 시장 대안주로 좀 꼽히고 있는데, 차바이오텍은 선택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제약바이오 하니까 제일 못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탁 잡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걔네들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6,0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면 일단 반등이 좀 나아졌을 때 뭐 한 16,000원 위에 매수가 손실 없이는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업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흐름들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다른 종목군들 좀 교체를 해서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좀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OCI를 매수를 하셨어요. 309,000원이네요. 309,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OCI가 이거 33만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309,000원이면 거의 이제 횟수로 4년째 들고 계시는 상황인데, 자, 이건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이게 애매합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이거 과감하게 절반 정도는 잘라내고 일단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수가 반등이 나왔을 때 업종별 이 섹터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조차도 나오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밀린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차트로만 보게 되면 부도 나는 주식들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OCI가 부도가 난다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좀 뭔가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오늘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뭐 처분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왔는데, 일단은 지금 자리대 전량은 아니더라도 절반 정도 일단 덜어내고 나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반등이 워낙 안 나옵니다, 지금.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전 저점이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거 힘듭니다. 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지금 절반 정도 정리를 하시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다른 종목을 좀 교체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중앙백신이에요. 13,60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중앙백신 한번 보죠. 중앙백신,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도 한 번쯤은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죠. 한 12,000원대, 요 자리대에서 한번 12,000원대 한번 추천을 제안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일 거예요. 아마도 5월달인가 아니면은 7월달, 6월 하순경인가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목표가가 딱 도달되고 난 이후에 바로 빠져버렸죠. 그냥 다시 움직이는데, 중앙백신 같은 경우는 이 백신, 국내 백신 시장의 시장점이 꽤 높아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진출도 꽤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백신 쪽, 동물용 백신 쪽에서는 나름대로 그래도 이 잔뼈가 굵은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러다 뭐 조류독감 얘기 좀 나와주고 있죠. 뭐 구제형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안 되겠죠. 근데 일단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괜찮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17억에 12억, 29억 뭐 적자를 내거나 그런 기업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재무구조도 우량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결국에는 전고점 자리 때까지는 다시 한번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뭐 17,000원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13,6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13,600원짜리 때 매수하셨는데 거의 단기적인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라면 좀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만 조금 더 보겠네요. 그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광명전기를 매수하셨어요. 2,300원. 비중이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2,300원. 이거 오늘 매수하셨거나 최근에 매수하셨을 거예요. 왜 매수했을까요? 대북 관련해갖고 뭐 인천아시안게임 뭐 폐막식 때 막 누가 오고 막 그 부분들 때문에 대북 관계에 뭐 있어서 뭐 이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옛날에 옛 영광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크게 2,3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의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그냥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 조금 나면 한 2,400원 언저리 오게 되면 분할로 차익하시고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실적은 그래도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이슈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상한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조금 더 시간이 연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어요. 한번 팔아주고 다시 한번 진바닥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400원 언저리 위로 넘어가게 되면 한번 좀 뭐 추격 매수보다는 매도를 좀 생각해 보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시장이 지금 상당히 힘이 들어요. 힘이 든 그런 상황들인데, 일단은 단기적인 이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낙폭과대 섹터 중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 매도를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빠진 주식이 뭐 삼성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를 좀 예를 들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21선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21선 자리대에 부딪히는 이 115만원대, 116만원대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한 번쯤을 끊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하방 추세대를 뚫고 넘어가기에는 시장이 좀 역부족한 것 같아요. 외국인 쪽에서 대량으로 매수해 주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 이 주 중반 후반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이들 종목군들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무슨 종목군들을 봐야 되느냐? 그러면 SK텔레콤이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전력 이런 애들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저희 가족분들도 한국전력 어제 일단은 절반 때려놨거든요. 그렇다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다가 빠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과대들 차익이 들어가게 되면 지수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줘야 되니까 SK텔레콤이나 한국전력 이렇게 올랐다가 눌림목 준 애들을 좀 매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교체를 하게 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괜찮을 거니까 그 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이죠. 강연회가 있습니다. 저하고요, 이관웅 멘토 둘이 진행을 합니다. 시간은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을지로 유안타증권 본사입니다. 옛날 동양증권이죠. 3층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지하철 2호선, 3호선인데요. 을지로 입구역, 2호선은 5번 출구고요. 3호선은 을지로 3가역 12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외환은행 본점 옆 건물입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입니다. 지금 상당히 좀 시장이 힘든데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시장에 대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